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뇌 건강에 대한 주제는 바로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장뇌축에 대한 말씀입니다. 장이 좀 건강해야 뇌도 건강해지죠. 과거로부터 장청, 뇌청이란 말도 있었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기도 하죠. 또 뇌가 즐거워야 소화도 더 잘 됩니다. 잠을 잘 자고 난 다음 날 대변도 더 시원하게 보실 수 있죠. 뭔가 속이 좀 불편할 때 마음도 좀 조마조마하고 시험 보기 전날 또 두근두근거려서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설사가 마렵기도 하죠. 이렇게 장과 뇌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론은 최근에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 건강을 좀 잘 지키기 위해서 최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어떤 비법을 전수해 드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는데요. 뇌가 건강하지 못해서 장이 나쁘다. 또는 장이 건강하지 못해서 뇌가 나쁘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과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평상시에 겪고 있었던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굉장히 심하고 불면증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내과에서 발견을 하지 못하고 한두 달 정도 치료를 받아봤는데도 아무리 좋은 소화제, 아무리 좋은 정장제를 먹어도 장 건강이 해소가 안 되니까 결국은 신경과에 한번 가보라는 의견을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뇌를 좀 더 맑게 해주는 약을 쓰고 또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약을 썼을 경우에 장 트러블까지 같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근데 일부 약들은 이제 그 뇌신경세포에 직접 작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 이 혈뇌 장벽이라고 하는 뇌의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동이 잘 안 되는 약들도 있기 때문에 좀 선별해서 약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가장 큰 원인은 노화 아닐까요?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뇌신경세포가 줄어드니까요. 65세만 돼도 약 10% 정도의 뇌가 줄어든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자, 그런데 85, 또 90이 됐을 때에도 뇌 MRI를 찍어봤는데 뇌가 굉장히 빵빵하고 건강함을 잘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송국에서 만나서 또 80대 중반까지도 여전히 연기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많은 이제 원로 배우님들도 제가 만나보면 장 트러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봤거든요. 결국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좋은 인지력을 발휘하시는 분들은 장 건강이 원래부터 좋았던 분들이거나 장 건강을 잘 챙기기 위해서 좋은 식생활 습관을 지키셨던 분들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 또 어떻게 해야 내 장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는 사실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또 내 건강에 좋은지 이런 것들을 과거에 좀 생각했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 이후에는 그냥 이 음식이 내 장 건강에 좀 도움이 되나?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견과류하고 바나나를 좀 갈아서 먹기도 했고요. 또 그거하고 같이 채소를 좀 같이 곁들여서 먹었는데요. 이런 좀 가벼운 식사들이 장 건강에 도움이 좀 많이 되겠죠. 육류 섭취라든지 또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들이 장 건강에 좀 안 좋기도 하죠. 그래서 절에 사찰에 계시는 이 스님분들이 장 건강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이 스님들도 사실은 저한테 여러 가지 질환들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퇴행적 뇌질환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비율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분들 중에서는 치매를 앓으시는 분들의 비율도 조금 더 적다는 보고도 있고요. 실제 임상 연구 중에서 크론병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과 또 산사에 계시는 스님들의 이 분변 속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서로 측정했을 때 확실히 스님들의 장 건강 상태가 훨씬 더 좋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채식 위주의 좋은 탄수화물을 섭취하시는 것이 장 건강에 또 도움이 된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평상시에 뇌 건강이 안 좋다는 증거 중에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 때문에 집중력이 잘 발휘되지 않고 주간 시간에 인지력 발휘, 또 빠릿하게 뇌가 돌아가지 않는 것 같은 경험을 못하는 분들이 많죠. 사실은 장 건강을 잘 챙겨줌으로써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도 합니다. 우리 뇌에서 기본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인 세로토닌은 장에서 95% 이상 만들어지기도 하죠. 장에서 만들어진 이 세로토닌이 그대로 뇌에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지만 장에 있는 여러 가지 장의 연동 운동, 그리고 또 장에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세포들의 움직임에 세로토닌이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에게 쾌락을 안겨줄 수 있는 도파민도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눠볼 수가 있지만 어떤 특정 계열의 도파민들이 장 내 어떤 활동들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화제는 도파민, 이 장 속에 있는 도파민의 활동을 조금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그런 약들도 있는데 이런 약들을 너무 많이 먹다 보면 또 파킨슨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약을 한번 잘못 먹었다가 일시적으로 파킨슨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뇌 건강이 잘 안 좋아졌을 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또 염증성 대장 증후군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장 건강을 얘기할 때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장누수 증후군은 장세포 사이에, 장점막 세포 사이에 간격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원래는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잘 붙어 있어서 그 영양소를 흡수하는 과정 속에서 살짝 이것이 벌어지면서 영양세포들이 쫙 흡수가 되고 다시 닫히고 하는 건강한 과정들이 생겨야 하는데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면은 영양소들이 쉽게 흡수되지 못하고 계속 빠져나가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장내 미생물 환경이 안 좋아졌기 때문이라는 보고도 많이 있죠. 우리의 장 속에는 약 200g 정도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의 38조 개 정도의 미생물들이 존재하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를 연구에 따라 좀 다르지만 대개 30조 개 정도로 평가하니까 사실 내 몸속에 있는 세포의 숫자들로만 본다면 장내에 있는 미생물이 더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장내 미생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나와 함께 공생하고 있는 이 미생물들을 잘 관리하고 또 잘 키워주는 것이 결국 나의 몸의 전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항상성에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라는 개념도 결국 이런 장내 미생물 연구를 통해서 많이 그 근거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미생물 처리기를 통해서 쓰고 있는데요. 벌써 사용한 지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바깥에 이렇게 나가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무척 귀찮은 일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음에 구입해서 사용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그 미생물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그 생물을 키우는 마치 반려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화초를 키우는 것보다 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굉장히 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드시는 음식물을 고를 때에도 이 음식물을 먹고 남은 쓰레기를 이 미생물 처리기에 줬을 때 잘 자라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음식을 좀 고르는 기준도 좀 바뀌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이런 장내 미생물과 또 뇌와의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그래, 내 몸속에 있는 미생물도 내가 키워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미생물이 잘 클 수 있는 음식을 먹으면 제 장 속에 있는 미생물도 잘 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건강한 탄수화물 또 식이섬유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그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내 장 건강을 잘 지켜야 뇌 건강도 지킬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나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름길일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건강기능식품도 많죠. 건강기능식품 속에 들어있는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대표적인 게 뭐 프로바이오틱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프로바이오틱스 속에는 뭐 프리바이오틱스 제품도 있고 또 포스트바이오틱스 제품도 있죠.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뭐 이런 건강기능식품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먹는 음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은 기술의 도움을 좀 받아 좀 간편하게 장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도 어느 정도는 규칙적으로 복용하면서 내가 늘 먹는 식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좋은 탄수화물인데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서서히 분해되는 계열의 탄수화물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 당 계열 중에서는 설탕도 있죠. 이렇게 단당류 형태로 되어 있는 설탕류들은 사실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혈당만 높이고 에너지로만 쓰여지고 마는 거죠. 하지만 분해 과정을 거쳐야만 당 성분이 배출될 수 있는 좋은 탄수화물들. 그러니까 통곡물 위주의 탄수화물을 섭취하시는 것이 식이섬유 발달로도 좋고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미생물들이 이것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음식을 드실 때 그래서 꼭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들과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일부러
이제 백미보다는 현미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또 다양한 탄수화물들을 제철마다 가려가면서 드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채소들도 사실 모두 다 탄수화물이거든요. 식이섬유와 탄수화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계열의 식사들을 좀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장 건강이 좋았을 때 뇌 건강이 좋다라는 개념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신 분들 또는 파킨슨병 또는 루게릭병에 걸린 이런 여러 가지 신경퇴행성 질환에 걸린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 환경을 검사를 해보니까 분변 검사를 해보면 유전자를 통해서 어떤 미생물이 살고 있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는데요. 확실히 이런 질환, 신경퇴행성 질환을 겪는 환자분들의 장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결과는 상당히 많이 있었죠. 하지만 인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좋은 미생물을 잘 배양시켰을 때 그런 미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음식을 먹이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고 장내 미생물 환경을 나쁘게 해놓은 상태에서 10년, 20년간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 안 좋은 미생물 환경에 계셨던 분들이 치매에 걸리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따라서 윤리적으로 이와 같은 실험은 사실 성립될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빅데이터 연구 또 AI 분석 기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 또 많은 데이터들을 넣어보면 장내 미생물 환경이 뇌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또 유전자 분석의 발달 덕분에도 더 많은 의학 발달이 이루어졌는데요. 얼마 전에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이 쥐에게 채취됐던 이 쥐의 분변 속에서 배양한 미생물을 건강한 쥐의 장 속에다 이식을 시켰더니 몇 주 만에 그 쥐에서도 알츠하이머병이 걸린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결국 장내 환경을 바꿔줬을 뿐인데도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람에게서는 이런 실험을 할 수 없지만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는 이런 것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시기부터 장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파킨슨병, 또 알츠하이머병, 루게릭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첩경이라는 것이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좋죠. 현재 장 내에는 유익균이라고 부르는 균도 있고 또 유해균이라고 부르는 균도 있습니다. 수백 가지 종류의 장내 미생물 환경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유익균의 비율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또 유해균의 비율이 얼마나 높아지는지에 따라서 장내 건강한 환경이 많이 바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산균의 종류는 약 30가지 정도 되고 그중에 현재 제품으로 구성돼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것은 약 10여 가지 정도 됩니다. 나의 장내 미생물 환경 속에서 어떤 유익균이 부족한지 그리고 또 어떤 유해균이 많은지를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런 진단에 따라서 나에게 꼭 필요한 유산균을 따로 섭취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런 과정은 상당히 많은 시간과 또 비용이 소모됩니다. 그리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앞으로 의학 발달이 좀 더 되면은 분변 한 숟가락 정도면은 나한테 어떤 미생물이 어울리는지 금세 분석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나오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집에서 늘 쓰는 안방 화장실에서 쾌변을 하고 났는데 변기에서 자동스럽게 그런 것들을 분석해주고 그 다음날 딱 결과를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의 장내 미생물 환경에 어제 봤던 변 상태에서는 이런 게 안 좋으니까 오늘부터는 이런 식사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추천을 해준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언젠가는 그런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도 어떤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한국인의 식단 속에서는 발효식품이 상당히 많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또 김치를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김치 속에는 여러 가지 식이섬유들도 많지만 유산균들이 많이 들어있죠. 이 김치 속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장내 미생물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좀 더 머리가 좋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발효식품들을 적정하게 섭취시켜 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 또는 우울감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장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께는 반드시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유산균을 한번 드셔보시라고도 권고를 하는데요. 너무 비싸다고 좋고 저렴하다고 해서 나쁜 유산균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몇 억 마리가 들어있는지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1억 마리 이상의 그냥 인증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유산균을 드시기만 해도 10억 마리, 100억 마리를 섭취했을 때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임상 연구 논문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단 뭐 저렴한 것들 또 손쉽게 구하실 수 있는 것들 순서대로 약 한 2, 3주 정도 복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장내 미생물은 우리 몸속에서 성장하고 또 배출될 때까지 약 20여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3주 정도가 지나가면은 완전히 새로운 미생물 환경으로 바뀌거든요. 따라서 오늘 내가 섭취한 유산균 건강기능식품이 계속 내 장에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좀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을 텐데요. 그렇다면은 한 2, 3주 정도 그 유산균 제품을 섭취를 해보고 장 건강이 좋아졌다면, 그러니까 나의 배변 습관이 좋아졌다면은 그 제품으로 쭉 밀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2, 3주를 먹어봤는데도 썩 배변 습관이 좋아지지 않았다면은 바로 다른 제품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처음에 구매하실 때 너무 많이 구매하지 마시고 한 달치 정도만 구매를 해서 한번 드셔보신 다음에 장 건강이 좋아지면은 그 제품으로 한 6개월 이상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6개월 이상 나의 장 건강을 건강하게 유지시켰을 때 뇌의 신경전달 물질의 회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훨씬 더 뇌도 빠릿하게 돌아가고 집중력 발휘도 잘 되고 결국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알츠하이머 병이나 파킨슨 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을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죠.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작은 생명체들에 대한 이 연구들의 옴이라는 붙은 말은 게놈에서 붙은 말이거든요. 이 장내 미생물 연구의 거의 8, 90% 이상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우리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얼마나 빠르게 PCR 검사를 할 수 있었는지 경험하셨잖아요. 점점 이제 마이크로 칩셋을 통해서 유전자를 분석하는 기법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의학적 발달 기술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변기처럼 나오는 거죠.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런 스마트워치처럼 이제 스마트 변기에서 별을 보고 나면은 이 워치에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저의 장내 미생물 환경이 어떻다라는 것을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미래가 곧 열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마치 제3시대 의학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래서 주류 의학에서는 잘 얘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조차도 조금은 거부감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 연구 결과들 그리고 그 팩트들을 살펴보면서 점점 더 믿음이 많이 생기게 됐었고, 지금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제외하고서는 또 뇌 건강을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건강한 장 건강을 지키셔서 건강한 노년기 뇌 건강도 지켜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